속궁합? 그거 맞으면 뭐가 좋은데? 제 나이는 19살이고 제 남자친구 나이가 28살인데 스탑. 씻어라 빨놈들아. 헤어졌으면 끝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펄스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팩폭 상담소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1회차 주제는 뭐냐? 연애입니다. 연애 안 하는 10가지 이유, 그 영상이 핫했잖아요. 연애가 싫어요. 애 낳고 싶다 생각 1도 없어요. 연애가 최대 업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제 제 가치관이 그거잖아. 연애 경험도 없고 앞으로 연애나 결혼, 출산도 계획이 없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모쏠이 연애 상담을 잘해. 첫 번째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있는 선배랑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선배는 여자친구랑 5년을 만났고 헤어지진 못하고, 저도 곧 타국으로 유학 갈 예정이라 이도저도 아닌 관계에서 데이트만 하고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 그런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슬프게도 속궁합까지 잘 맞아요. 아니 당황스러워가지고 냉정히 얘기하고 계속 정리하려고 시도했으나 도파민에 중독돼버린 건지 뭔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계속 만나게 돼요. 팩폭으로 대가리 깨고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팩폭을 원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남의 남자랑 연애를 하고 있어. 속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말로 죄책감을 누르고 있다. 사랑이 아니야. 도파민 중독이고 자기 비만이다. 아 죄송해요. 자기 비만이라 자기 기만. 너무 사연이 세가지고 비만이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그런 일 당하면은 오케이야? 아니잖아. 여기서 그랬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드라마에서나 멋진 말이죠. 현실 도피야, 현실 도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마세요. 아픔을 미화하는 자기 위안일 뿐인 거야. 현실 도피자. 핑계. 지금 당장 차단하세요, 상대방. 그리고 유학 가신다고 했는데요. 유학은요,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기회다. 내가 봤을 때 이 선배가 매우 이상해. 선배를 카톡을 까보면요, 여자 졸라 많을 거다. 바람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임자 있는 남자를 빼앗지도 마시고요. 본인을 사랑하세요. 본인을. 지금 남의 사랑을 탐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여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남의 남자를 빼앗는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괴로우시죠? 이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특별한 관계라고도 생각을 하지 마. 자기 합리화라고 하지 마. 즐기지도 마. 이 선배가 미래에 나한테 도움이 될까? 속궁합? 그거 맞으면 뭐가 좋은데? 내 직업에 도움이 되나?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나? 아니거든. 남자 때문에 오는 행복은 앞으로 올 행복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넷플릭스를 보면서 연애 공부래? 연애 공부하면 큰일 나지. 넷플릭스 보면서 영어 공부나 하도록 합시다. 연애 공부는 큰일 나지. 사실 나의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 시대는 능력주의야. 능력이 좋으면 돈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짱이다, 이런 게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남자를 사귀어서 내 능력에 도움이 되나? 아니다. 팩폭으로 대가리 깨고 정신 차리게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제 나이는 19살이고 제 남자친구 나이가 28살인데 저랑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오빠거든요. 먼저 오빠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회사를 다녀서 연락을 진짜 잠깐 3-4번 정도 하는 게 다이거든요. 생산직이라 많이 자고 힘들어하는 거 이해하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너무 서운하고 연락 때문에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데이트는 일주일에 1번 정도 하는데 만나면 또 잘해주고 표현도 많이 해주거든요. 저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서운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도 겁나요. 참고로 남자친구가 제 완벽한 이상형입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상형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놓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언니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19살 친구의 마음은 이해를 해요. 미성년자가 성인을 좋아할 수는 있다. 진짜 외모도 완벽하고 놀 때도 오빠가 다 사줄 거고 급식 처먹는 또래 남자친구들과는 달라 보일 수 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거, 나이 차이가 9살이 나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는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이잖아요. 20년 후에도 논란일 거고 50년 후에도 논란일 거거든요. 미성년자가 성인을 좋아할 수는 있어. 근데 성인이 미성년자한테 연애의 감정을 느낀다? 그 성인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았을 경우가 굉장히 높다. 정말 이 친구는 문제가 없어. 성인이 문제고 21살 때 편의점 알바를 했었어. 와, 진짜 잘생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삼각김밥이랑 빵을 가지고 계산대로 온 거예요. 와, 진짜 잘생겼다. 잘생긴 학생이구나. 딱 여기까지만 생각해.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면 와, 저 친구는 아이돌 연습생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만 했지, 나는 저 남학생과 사귀고 싶다. 나는 저 남학생과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거든.
아니거든? 미성년자니까 연애 감정이 안 느껴지잖아. 30대, 40대 어른분들이 지금 나를 봐도 박결순 진짜 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것처럼 나도 미성년자를 봤을 때 진짜 어려서 연애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 회사 다닌다고 연락이 잘 안 된다? 그거는 핑계다. 회사에 24시간 있는 사람이 어딨어? 일을 24시간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친구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첫 번째 친구는 별로다. 미성년자 때부터 사귀어서 한 명이 성인이 된 거가 아닌 이상 No. 두 번째 남자 인간 친구는요. 성인이 미성년자와 사귀면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은 절대 미성년자와 연애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연애 감정이 생겼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아기 때부터 봤는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기 때의 이미지가 계속 남아있잖아. 만났을 때만 잘해준다? 만났을 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마음은 없을 때 더 보이는 거거든요. 나를 속상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연애다. 대화도 안 해봤으면 좋겠고요. 화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요즘 시대에. 괜히 화내고 그러면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8살은요. 2년 뒤면 30입니다. 와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남자보다는 진로를 생각할 때다. 그냥 돈을 많이 벌면은 남자는 내가 고를 수가 있다.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다음 사연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굉장히 귀여웠어요. 여러분 좀 힐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째로 가져왔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 못한 고민이에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마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마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와 그 친구 둘 다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짝사랑을 많이 해봤지만 상대 모두 남자였고 여자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처음이라 친해지고 싶은 건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를 좋아했을 때처럼만큼은 두근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자주 생각이 나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요. 자꾸 눈길이 가고 야 감자 많이 먹어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야 감자 많이 먹어라 같은 의미 없는 말이라도 건네고 싶어요. 귀여워. 새학기 마이쮸 권법으로 마이쮸를 줬는데 그냥 마이쮸 준 사람이 됐어요. 그 친구 주려고 초콜릿도 샀는데 다른 사람 주거나 제가 다 처먹었어요. 이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 맞는 걸까요? 그 친구와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을 좋아할 때요. 사랑인지 호감인지 그냥 관심인지 정확히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지금 처음 겪는 감정이라고 했는데 처음 겪는 감정이면 더더욱 그래. 그럼 이게 좋아하는 감정일까? 사랑의 시작은 두근두근 반했어. 막 이런 걸로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용하고 자꾸 떠오르는 감정도 진짜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으면 아예 떠오르지도 않아요. 친해지고 싶다고 했는데요. 같은 조가 되면은 도움 하나 주는 거. 이 정도는 좋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이제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일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좋아하는 게 남자든 여자든 사랑이 가는 방향일 뿐인 거잖아요. 스스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인간을 좋아하는데 성별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이라는 거는 마음 향하는 대로 피어가는 꽃인 거지.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전 남친이랑 헤어지고 아무도 못 만나겠어요. 1년 만난 전 남친이랑 헤어진 지 1년 정도 지났는데요. 다른 괜찮은 남자분들이랑 연락도 해보고 썸도 타보고 그래도 마음이 식어요. 전 남친 생각도 자꾸 나고 차단당한 카톡, 인스타 연탐도 자꾸 하게 되네요. 미련이 남은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얘랑 다시 사귀라 하면 못 사귈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생각은 나요. 채팅창에 나왔다. 정신 차리게 한마디 해주세요 언니. 이제 얘는 저 생각 안 하고 살 텐데 저도 얘 그만 생각하고 싶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을 쌓았고 마음을 줬는데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리는 게 이상한 일이야. 오히려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리는 사람은 무슨 AI도 아니고 대가리에서 삭제하면 끝? 이거는 아니거든. 근데 카톡 염탐하고 인스타 뒤져보는 거는 내가 나를 놓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 시절에 내가 그리웠다. 특히나 과거는 미화가 돼.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친구한테 뭐 사랑받고 뭐 설레고 특별했던 감정들이 굉장히 그리운 것처럼 보인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그만 생각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사연자님의 인생에서 끝난 사람이야. 지나간 인연이에요. 떠났으면 보내줘야지. 만났으면은 헤어지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건 없잖아.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거 하는 거야 그냥. 오늘부터 SNS 염탐 그만. 스탑. 지금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헤어졌으면 끝이죠. 헤어졌으면 끝이야.
저는 남미세 오래 연애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 항상 한 달 정도씩 만나고 헤어지면 공백기 거의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만난 남친과 지금까지 6년째 연애 중입니다. 친구가 남사친밖에 없어서 여자를 일부러 안 사귀는 건 아니고 여사친을 너무 사귀고 싶지만 제가 취미가 게임이어서 그런지 여자랑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남사친 문제로 남친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이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잡았고 2주 정도 동안은 밥도 못 먹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2주 정도 뒤쯤부터는 남친과 만나기 전 제 일상처럼 살았습니다. 만나서 술 먹을 때 남친 얘기를 하며 울고 게임할 때도 게임하면서 남친 얘기를 하며 그리워하고 뭐라든 남친은 제 일상에서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게 큰 문제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헤어지고 나서 슬픔을 다른 사람 만나면서 잊는 게 아닌가요? 만약 제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헤어지고 나서의 그 외로움을 남자를 만나면서 채우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는 건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거를 못 견뎌 하니까 바로 누군가와 이어지려고 하는 거야. 슬픔을 견디기보다는 관계로 덮어버리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무리 부어도 채워져요? 안 채워지잖아요. 슬픔은 덮는다고 없어지지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의 슬픔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법을 혼자 배워야 된다. 왜냐? 인생은 혼자이기 때문에. 쇼펜하우어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사람한테 기대면서 그 아픔을 치유를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 말을 들었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는 진짜 그런 거다. 저도 힘든 감정이 오잖아요, 계속. 인생은 지옥 같아가지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 저도 계속 무너지고 힘들고 일기를 쓰세요. 저는 이겨낼 때 일기를 정말 많이 썼고요. 술 마셔봤자 안 돼. 유흥으로 채워봤자 내 몸만 상할 뿐이야.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왜 나는 남자한테 집착을 하고 이 문제는 무엇일까?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글을 써보세요. 그 글을 복붙해가지고 챗GPT한테 보내봐. 그럼 챗GPT가 상담 겁나 잘해주거든요. 개꿀팁이다 진짜로.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진짜 나쁜 남자를 만나보셔야 하는데 안 돼. 그냥 만나지를 마. 진짜 만나지를 마. 제 고민은 이성에게 정 떨어지는 포인트가 너무 많다는 건데요. 친구들한테 말하면 엥? 진짜 이것까지 정이 떨어진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에 평소보다 너무 꾸미기가 할 때, 지하철을 타는데 갑자기 잠에 그늘을 때, 키오스크를 잘 좀 모를 때, 며칠 전 입고 왔던 옷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을 때, 눈을 치마 신발을 신고 나왔을 때, 일부러 눈 마주치려고 할 때, 턱걸이 휘거나 할 때 등등. 보통 사람들이라면 넘어갔을 포인트들이 저에겐 너무 혐오스럽게 다가와요. 그냥 친구들한테는 딱히 정이 안 떨어지는데 남자라고 생각되는 애들한테만 그래요. 정떨 포인트가 자꾸 보여서 연애로 발전하지 못한 적 진짜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나 궁금하네요. 이러다 평생 연애 못하는 거 아니겠죠? 이 사연자님 같은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졸라 많아.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씨발 이렇게 말하면은 존나 내가 완벽한 사람 원하는 거 같잖아. 존나 예민하고 까다로운 거 티나잖아. 이러면서 말을 안 해. 잔액 부족. 객관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혐오 수준으로 느낀다는 것은 사연자님 안에 어떤 불편함 혹은 기대치가 진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완벽한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바로 탈락시켜버리는 거야. 이 사연자분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 사람은 누구나 허술하고 엉성하고 가끔 멍청한 짓도 하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완벽해? 좀 그런 게 있어도 맞춰가는 게 연애지? 진짜 좋은 사람 만나려면은 상대뿐만 아니라 나도 조금씩 열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입구 컷을 할 게 아니라 인간관계는 그런 거예요. 근데 평생 연애 못하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썼잖아요. 못해도 돼요. 연애 못한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결혼 안 한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원할 거면은 안 해도 된다. 연애 사연을 봤을 때 너무 사람들이 연애를 의무처럼 느낀다고 해야 되나? 의무가 아닌데 연애를 안 하면은 실패자인 것 같고 뒤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사회 나가서 못소리라고 하면은 네가 못쏠? 왜? 이러다고 내가 말을 했었잖아요. 솔크라고 개지랄하고. 사회적인 가스라이팅인 거야. 연애 극초반부터 장거리 할 수 있을까요? 극초반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되면은 질려가지고 장거리면 가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한 명이 존나 질리고 힘들어가지고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튼 사연 6번째 이분도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원하고 감정이란 무엇인가? 제 사연은요. 제가 약 한 달 반 전에 애인과 헤어진 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만난 전 애인에게
남자에게 전화로 이별 통화를 들은 후 혼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가족도 없는 타지에 있다가 이별을 하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곽결수 유튜브를 보며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를 느끼며 영상을 다 보니 우울감은 이제 사라진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사라져서 제 눈앞에 해야 하는 일들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손에 안 잡혀서 안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합니다. 빨리 연구도 해야 하고 매일 영어 공부도 해야 하는 걸 알지만 의욕이 없어요. 그동안 제가 정한 목표에 광기 있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제 모습을 보니 너무 한심합니다. 사람이 힘들 때가 있잖아. 힘들 때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거든. 하라던 일 잘 못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 본인을 한심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낯선 미국에서 그 아픈 이별을 혼자 다 견디고 다 통과를 해냈잖아요. 그걸로도 이미 충분히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연자님은 원래 저처럼 자기 목표에 광기로 막 몰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능력이 모자라서가 절대 아니거든요. 예시로 들면 그런 거지. 팔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달리기를 못한다고 자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음이 다쳤는데 어떻게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책을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야 하는 시기. 쉬어야 된다. 멈추면 뒤처지냐?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상에 5분만 앉아 있어야지. 무기력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은 딱 운동 10분만 해야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그 광기를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마라톤인데 전력 질주를 해봐. 얼마나 힘들어요? 2년 만났다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어요.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이렇게 오래 간 것도 처음이고 제가 사귀는 동안 얘를 너무 좋아했어서 아직까지 못 잊고 있어요. 근데 얘가 사귀는 동안 저한테 협박,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을 했는데도 아직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제가 제정신 아닌 걸 알고 미쳤다는 걸 알아요. 새로운 남자도 못 만나겠어요. 이제 솔로로 살 거라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운동을 해도 많이 힘들어도 걔 생각밖에 안 나요. 같은 학교라서 주말 빼곤 일주일 내내 얼굴을 봐요. 얼굴 볼 때마다 저랑 눈 마주쳐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분이 이해가 돼. 그 말이 있잖아. 이윤정이 더 무섭다. 같은 학교라 가지고 얼굴 보니까 계속 마주치니까 더 힘든 거야. 제가 말했죠. 과거는 미화가 된다고. 협박,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을 당했지만 좋았을 시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화가 된다는 거야. 근데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시 사귀면은 지옥길로 본인이 걸어 들어가는 거야. 협박,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을 한 사람은 범죄자예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소송을 안 했다 뿐이지 미친 범죄자거든요. 때리는데 좋아?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내가 경험이 부족한 건가? 2년을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자꾸 얼굴을 보게 되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미운 정이 더 무섭다. 지옥길을 다시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다시 사귀세요. 근데 지옥길을 들어가기 싫어요. 사귀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다 말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은 범죄자고 본인이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세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모두가 말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No! 인스타에서 알게 돼서 사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인 한 명도 없는 사람이고 겹지인이 없다는 뜻이겠죠? 최근 연락을 시작했는데 다음 주쯤 처음 얼굴을 볼 것 같아서요. 일단 만나봐도 되겠죠? 근데 요즘 인스타그램으로 사귀시는 분들 진짜 많대요. 오케이, 만나도 된다고는 생각을 해. 조건을 많이 거셔야 돼. 첫 번째로 무조건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나세요. 안 되는 곳, 차, 집, 모텔 절대 안 돼. 절대. 스타벅스 이런 데 사람 겁나 많잖아요. 그런 데서 만나야 돼. 무조건. 이 새끼가 이상한 짓을 해도 내가 소리 지르면 도와줄 사람이 졸라 많은 곳.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상 통화를 해보라는 거야. 전화로도 하지 마. 영상 통화를 해야 돼. 얼굴을 봐야 돼. 그 사람의 말투, 표정, 얼굴을 무조건 봐야 돼. 왜냐면 인스타라는 거는 그래 AI로 할 수도 있고 유령 계정일 수도 있고 얼굴이 나와 있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얼굴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인스타 피드에 올라온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막상 나가보면. SNS는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도용하는 경우도 너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만남에서 너무 오래 같이 있지 마라. 첫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가식을 존나 부려. 가식 그 자체인데 그 가식을 보면서 본인이 마음에 들 수가 있어. 상대방. 그렇다고 너무 오래 같이 있지 말라는 거야.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게 낫다. 제발 지인한테 말하고 가.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약속 장소는 여기고 몇 시간을 만나기로 했어. 내가 만약에 몇 시까지 너한테 연락이 안 되면은 나 경찰에 신고해줘. 이렇게까지 말하고 나가요. 진짜 너무 위험해. 딱 한 명한테만 말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상대방한테 마음을 다 주지 마세요. 처음 만났다고 마음에 든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 절대. 최소한 5번 이상, 10번 이상 만나고 좀 생각을 해봐야지. 사실 안 만나는 게 가장 최고긴 하거든요.
만나고 싶다고 하시니까 인터넷은 다 족같으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연자분의 마음이 좀 그럴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을 좀 해볼까요? 언니 안녕하세요. 24살 여대생인데요. 300일 만난 남자친구 부모님이랑 내일 식사하기로 했는데 빈손이면 너무 예의가 없을까요? 뭘 사기도 좀 부담인 것 같고 24살 여대생인데 뭘 원하실까? 부모님이 왜 뭐 안 사왔어? 물 뿌리고 너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애구나? 내 아들이랑 너는 사귈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면은 바로 뛰쳐나오세요. 남자친구고 뭐고 진지해다 잠깐만. 성병 걸렸는데 전 남친이랑 첫 경험이었거든요. 첫 경험에 성병 속이고 만났으면 고소해야 돼. 그 남자한테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제가 맨날 씻고 오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씻어라 씨발놈들아. 아우 나 화나. 내가 라이브여가지고 뇌를 거쳐서 말해서 이 정도지. 뭐야? 자기는 바디워시로 물 안 닦고 물로만 닦는다 이 지랄하고. 비누 없대 집에? 손은 뭘로 씻는데? 손은 물로만 씻는데? 손도 물로만 씻니 설마? 아니지. 손도 물로만 씻는 거 아니지? 비누로 몸도 씻고 거시기도 씻어. 화장실에 뭐가 있어 그럼? 샴푸로라도 씻으세요 그러면. 대가리는 물로만 안 감을. 설마 대가리도 물로만 감는 거야? 아니죠? 친새끼들. 아우. 일단 제 가치관은 그래요. 본인이 아픈 연애는 하지 마. 미친놈하고 연애할 바에는 그냥 하지를 마. 연애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가치관은 이래요.